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좋은 소식들이 조금 많이 들어있긴 한데요. 일단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쯤 되면은 아마 백신을 여러분들이 1호 백신 접종자를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일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노이즈는 전국적인 추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며 내일 중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백신 맞고 아마 이제부터 백신이 언제부터 맞는지 순차적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기나긴 1년을 보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이제 끝이 보인다. 터널의 끝이 이제 보이고 암흑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쁜 일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제 평생을 마스크 써야 되나 이런 공포감 속에서 있었는데 백신이 개발되었고 이게 우리나라에도 와서 이제 접종이 시작됐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나고 이제 일상으로 예전의 일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곧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발맞춰서 정부도 계속해서 그 확진자 수 자체가 예전만큼 뭐 50명대나 30명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한 400~500명대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물론 가끔씩 300명대까지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제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설 영향력은 좀 많이 줄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서 조금씩 거리 두기를 완화하고 있는 기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마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셨던,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셨던 9시 제한과 그리고 5인 집합 금지는 일단은 10시까지로 미뤄졌고 또한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5인 제한 금지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분들도 고통 많이 받으셨고 이제 연말 연시인데 그래서 좀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4인 제한 때문에 심지어 직장 동료와도 함께 밥 먹지 못하는 그러한 불상사를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마 3월 중에는 5인 제한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5인 제한이 가족은 제외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눈총이 보이거나 아니면 식당에 가도 주인분께 설명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한 게 조금씩 완화된다면은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식당 주인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일을 하시는 그 밥 먹기 위해서 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조금 줄 수 있지 않을까. 동료와도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집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늘어난 만큼 사실은 우리가 식사 시간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반주도 한 잔씩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길게 마실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반주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의 일상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하루에 무거웠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로 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의해야 될 것은 경찰에서는 이게 그 10시가 늘어난 만큼 음주 단속을 했더니 음주 단속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단속을 적발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 바꿔 말하자면은 안 걸린 사람들 더 많다는 거겠죠. 우리가 정말로 술을 마실 땐 책임감을 가지고 마시는 겁니다. Drink responsibly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음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술 마시고 사고 치면은 결국에는 가해자는 잘 기억도 못 하는데 피해자만 생기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술을 과음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가 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술을 마셨을 때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도 본인 혼자서 사고가 난다면 그래도 본인의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행위 자체가 남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본다면은 이러한 음주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근절돼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게 취급돼야 되는데 한국의 정서상으로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한국 문화 특성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인식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창호법과 같은 다양한 법들이 최근에서야 발의되기도 했고요. 처벌 자체가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음주운전 자체가 습관성이고 그래서 뭐 처벌된 사람도 계속 상습적으로 다시 처벌되는 경향성들이 보이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뭐 3회 이상 뭐 걸린 연예인들 이런 케이스들이나 아니면 뭐 음주운전 때문에 뭐 나갔다가 또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보면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사회적인 그러한 인지도가 조금은 관대하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입장에서 개인에 대한 태도가 관대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우리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다가 만약에 차에 언제든지 치일 수 있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차를 운전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차가 날아와서 도로벽으로 박고 있는 사태를 내 눈앞에서 본다면 무서워서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사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술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운전대를 술을 마셨으니까 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비록 그게 조금 먼 거리라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숙소를 잡아서라도 좀 피한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마시더라도 조금 다양하게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음을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요즘에 혼술도 되게 유행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부인과 자녀들과 한 잔씩 하는 그러한 여유도 즐겨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조금 자신이 마실 수 있는 주량껏 마시고 그리고 절대로 운전대는 잡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함께 사는 곳은 나와 당신 모든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 그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만의 힘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부터 시작해야지 사회는 바뀝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음주운전 조금 조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백신과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소식으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